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중부지방 대부분에 조금 전 6시를 기해서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퇴근길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를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종 보고서 일본 정부에 일단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직접 전달을 했고요. 오후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하고 회담하고 이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보고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언론을 통해서 나온 주요 내용을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신뢰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고 방류에 따른 인체와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방사능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속속 그 번역된 이야기들이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보고서 서문에서 밝힌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IAEA는 일본이 취한 알프스 처리수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활동이 관련 국제안전기준에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서문에 적시를 했고요. 이후에도 그러니까 방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안전성 검토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 IAEA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배출 시설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적어뒀다고 합니다.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언론 분석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40페이지짜리 영문을 IAEA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던데 현재로서는 아직 분석을 못하겠고요. 잠시 후에 4부에서 이정윤 원자력 안전관미래 대표 고 7시 30분까지 열심히 분석을 해서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직접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분석은 차근차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측의 대응 이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특히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님이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오염수 방류 미루면 안 된다. 어느 나라 원자력학회 부회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수석 부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일본의 산케이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류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제기를 했는데 3, 4년 전에도 방류했어도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만일에 어떤 과학적인 이유 없이 정치적 이유만으로 방류를 늦춘다면 오히려 반대 세력의 공격 본능을 자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이제 배출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읽히고요. 그리고 이제 정 교수 같은 경우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한국 사회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민주당과 같은 이제 야당의 공세를 염두에 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의도에서 과학 지식 없이 선동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본인을 비롯한 원자력 전문가들이 언론 노출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선동가의 거짓말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정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 임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윤석열 캠프 소속이었다는 점도 원자력학회 부회장 앞에다가 달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뭐 과학자로서의 과학적 발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발언이죠. 네. 거의 선거 출마하는 사람의 어떤 그 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말인데 제가 볼 때 이 과학자 집단에서 예를 들면 IAEA 보고서 등의 결과를 뭐 신뢰한다든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의 어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든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고 그 집단의 어떤 결론도 우리가 과학적 어떤 그 결론 중에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그게 거기에 반대하는 그리고 그것과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괴담이다. 그다음에 지금 이 반대 세력의 공격 본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방류해야 된다. 이런 건 여기서부터는 정치적 판단이고 정치적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분의 그럼 지금까지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도 의문이고요. 앞으로 과학자 집단이 해야 될 일은 지금 IAEA라는 기구는 결국 이제 알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술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가진 어떤
이 머신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다라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기계가 작동하는 게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를 놓고서도 이게 과연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얼마나 미치느냐를 과학자들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좀 더 근본적으로 추적해 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몰랐던 어떤 사실들이 그 바닷속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니까 WHO가 그렇게들 많이 먹었던 막걸리에 들어가는 아스파탐이 혹시 발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네. 그러한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 당장 뭐 아스파탐이 암을 뭐 일으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해서 또 이런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아스파탐 먹고서는 뭐 암이 발생하려면 제로콜라를 뭐 하루에 뭐 이 80개씩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쨌든 식음료계는 대안 물질을 찾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앞으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유사한 거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좀 더 인류가 안전한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학자 집단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뭐 신문에다가 이렇게 뭐 정치적 얘기할 때가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속보 들어왔네요. 국민의힘 입장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IAEA 보고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하면서 야권을 향해서는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촉구하는 입장을 근데 내놨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야권이 IAEA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목적이 대선 불복이다. IAEA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야당은 그 행위 자체가 대선 불복이다.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추정이 되세요?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주장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라든가 앞으로 행보를 굉장히 협소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게 대선 불복이면은 그 논리를 연역적으로 역으로 그러면 설명하면은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권의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반대하는 게 대선 불복이면.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또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반대하면 괴담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정작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처음부터 찬성했고 지금도 찬성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얘기해왔지 겸허히 않습니까? 수용 이런 거죠. 거기 왜 대선 불복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뭐 왜입니까? 핵 기반 정부인가요? 핵 기반 정권인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자기 발등 찍는 일이 되는 거니까 여당도 좀 메시지를 합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런 무슨 선동과 어떤 프레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그러한 뭐 정치적인 공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담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 내일 3부, 4부 7시부터 다 터서요. 뉴스 괴담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위 괴담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 끌어모아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내일 여러분이 좀 나오실 텐데요. 내일 나오신 분들은 게스트가 아니라 괴스트다. 괴스트들 모시고 뉴스 괴담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괴담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되고 무엇이 괴담인가. 남양 특집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밤에 오싹하네요. 네. 예, 괴담회 MBC TV에서도 심야 괴담회 2부 시즌2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때를 맞춰서 뉴스 괴담회 내일 저녁 7시 때 쭉 괴스트들 모시고 해볼 생각이고요. 무엇이 괴담이고 무엇이 과학인지 괴담의 사회학까지 촘촘히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일단 여당 입장은 방금 전에 이제 나온 대로 전해드렸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제 긴급 공지를 돌려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오늘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 민주당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우럭 한국 올 가능성 없다. 저희가 이제 일일 브리핑 어록을 이제 종종 전해드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동식 수산과학원장의 이제 발언입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를 넘는 세슘이 검출됐던 일명 이제 세슘 우럭 사태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우동식 원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물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 우 원장이 밝힌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럭은 바위가 많은 얕은 연안에 정착해서 사는 어종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을 유영해서 온다는 거는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우럭이라든지 광어, 참돔 같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제 어종들, 일명 연안 정착성 어종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이제 주로 연안에 살기 때문에 어체의 구조상 일본산이 우리나라에 건너올 일은 없다. 우리 바다에 건너올 일은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 물어봤습니까? 이거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일본 우럭 우리나라 바다까지 오나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뭐 우럭이 뭐 아쿠아맨도 아니고 뭐 여기를 어떻게 옵니까? 그 앞에 있다가 일본 열도가 중간에 있는데 뭐 어떻게 뭐 힘차게 뛰어올라서 일본 열도를 건너가지고 뭐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아는데 그걸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쿠시마 연안에 그렇게 세슘이라든가 이렇게 방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물에 사는 꼭 우럭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은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큰 물고기들의 어떤 먹이가 되고 그리고 그 큰 물고기들은 원양까지 나오는 물고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이런 먹이 사슬이 계속 연쇄되면서 특히 예를 들면 작은 물고기를 먹는 큰 물고기는 그 물고기 하나만 먹고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생체적으로 농축이 될 텐데 그러한 현상이 놓여 있는 어떤 물고기가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이 아니라 다른 데서 잡힌다든지 또는 그 인근의 다른 국가에서 잡혀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아주 엄밀한 추적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기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뭐라고 어떻게 확정을 짓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더러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가 많으면 앞으로 회 안 먹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가 문제가 아니라 생선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럴 수 없으니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음식이라든가 이런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앞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가 과학자 집단하고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우럭이 날개도 안 달렸는데 여기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그만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관방장관, 일본의 관방장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그 정부 대변인 격이죠, 관방장관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IAEA 보고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야기했어요. 한국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나 처리수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대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이해가 심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게 바로 넘어올 거라고 요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문제로 바로 오염수 방류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으로 요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저희들이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이 뭐 의리를 지켜서 우리가 오염수 방류에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을 하면 일본이 예의를 지켜서 시간을 두거나 할 거라고 누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까? 오늘 바로 얘기했어요.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하라고. 일단 우리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어제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실 때까지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 그것도 말이 바뀌었어요.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 해서 최초에 대통령이 그 한일 정상회담 하고 왔을 때는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안심할 때까지는 이라고 바뀌었어요. 조건이 붙었어. 이제 절대에서 조건이 붙었어요. 자, 일본 관방장관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하라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요. 정부가 겸허히 수용한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라인 얘기가 오늘도 계속해서 논란 뉴스의 중심. 그렇습니다. 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몇몇 사람들만 자세히 지켜보고 있고 뉴스량이 경포대 앞바다에서 쓰레기 주웠다라는 뉴스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 인근으로 공교롭게도 바뀌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관련 뉴스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써서 이 의혹을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집안의 재산을 불려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부인하면서 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 누구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을 절대 기준으로 결정될 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기자간담회 때는 이제 늘공, 어공이라는 단어를 동원을 했는데요. 늘공은 뭐 아시는 대로 늘상 공무원인,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늘공들이 정무적 판단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도로국, 그러니까 국토부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노선 변경을 진행한 건데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서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보자마자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즉각 원점 검토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 일가 땅까지 노선이 확장이 되더라도 그 자체로 실질적인 혜택이 땅 주인한테 돌아가는 건 아닌데 공무원들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석이 붙으면서 오해를 사고 있다라는 해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양평 군수를 지냈던 민주당 정동균 전 군수 유튜브 방송 겸손인들 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삼선 양평 군수를 지냈던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역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 보수교육 하는데 인사를 갔는데요. 그 당시에 김선교 의원이 의원 면직이 된 상황인데 축사를 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된 것이 강상면으로 하자고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해서 자기가 뭐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본인이 있을 때도 그렇게 그 원한대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으면서 이건 장관님 전화 한 통으로 노선이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동균 전 군수가 들었다는 통화 내용대로라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지역 정치인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종점 변경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안하고 설득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네. 국토부의 해명하고는 좀 배치되는 정황이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선후 관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원 장관은 문제가 제기돼서 내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 늘공들 참 정무적 판단도 못하고 말이야. 근데 이 얘기대로라면 원 장관이 먼저 그 지역 양평 지역 정치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강상면으로 종점 돌립시다. 뭐 돌리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니까 선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어떤 게 더 그 확실한 설명인지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희룡 장관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이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걸 알고선 노선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변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았다면 변경 안 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근데 그게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러니까 이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쌓이고 쌓여서 이제 상당한 양에 이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의심하는 게 의심하고 뭐 이거 확인하는 게 일인 언론가 뭐 또 그 언론을 보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의심할 만한 거리 상당한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늘공 어공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 괴담 뭐 이런 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걸 바꿔서 그러면 양평군이든 우리 국민이든 얻은 이익이 뭐가 있느냐를 그렇죠.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돈이 덜 들었던가 아니면은 그 애초에 이제 강상이 어딥니까? 양서면으로 하기로 했을 때는 거기에 두물머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로 했다는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상면으로 바꾼 건 무슨 의도인지는 지금 아무도 설명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는 그거는 설명 안 하면서 우리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런 얘기만 하면 뭐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어제 이제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 김두관 의원실에서 확보한 그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이 국토부에 냈다라는 의견서가 A4 용지 한쪽 분량이고 그리고 강성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방안과 관련한 대목이 한 300글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이게 이제 변경안으로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고 반대로 이 고속도로의 시작점인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교통량이 많은 쪽에 지금 출입구가 만들어지게 돼 있으니 이렇게 되면 교통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민 1만여 명의 반대 서명까지 모아서 제출했는데 의견 수용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칼럼을 써도 200자 원고지 15장을 씁니다. 네, 뉴스 신세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